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우워크입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현재 시간은 9월 9일 오후 5시입니다. 오늘은 9월 넷째 주까지의 암호화폐의 주요 일정과 시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크게 5가지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파일코인 데브 서밋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파일코인은 아서에이지가 앞으로 상승할 알트코인으로도 지목을 했는데 관련된 내용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폴리곤의 드래곤 프루츠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GK 롤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폴리곤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폴리곤의 파트너십 체결 소식들이 있어서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암호화폐의 시황 분석에 대해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비트코인의 방향성과 큰 흐름에서 보실 수 있도록 분석을 했으니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코인은 파일코인입니다. 파일코인이 9월 12일부터 14일 3일간 파일코인 데브 서밋을 개최합니다. 이번 데브는 싱가포르에서 개최가 되며 프로토콜 IPC, FVM에 대해서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파일코인 데브 서밋은 파일코인의 네트워크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발자와 빌더, 그리고 커뮤니티 구성원의 모임입니다. 스폰서로는 파일코인 재단을 포함해서 9개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파일코인 데브 일정을 소개한 이유는 최근에 파일코인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급증한 이유에는 파일코인에 대한 언급이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소개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9월 4일부터 10일까지 우리나라의 서울 신라호텔에서는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인 KBW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KBW의 연사로 비트맥스의 창립자였던 아서에이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서에이지는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억만장자를 보유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입니다. 파생상품 거래를 중점적으로 하는 비트맥스를 성공적으로 런칭하면서 큰 성과를 이룬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말 한마디에 암호화폐 시장은 큰 움직임을 보여주곤 합니다. 아서에이즈는 KBW에서 AI 산업과 관련되어서 가장 유명한 암호화폐로는 파일코인이 될 것이다 라고 지목했습니다. 아서에이즈가 암호화폐와 AI 산업의 상승을 예측한 이유로는 법정화폐의 가치 하락을 이유로 뽑았습니다. 중앙은행들은 디폴트에 처하게 될 것이기에 AI 기업은 은행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고 AI의 흥행과 더불어서 엔비디아에 투자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파일코인이 AI와 함께 혜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AI와 파일코인에 대한 연관성을 살펴보면 AI는 데이터들을 축적해서 빅데이터를 만들고 데이터들의 공통점을 추출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데이터들을 축적할 수 있는 대용량 저장 장치가 필요하고 모든 시설을 투자하기에는 기업들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빅데이터 저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바로 클라우드이고 그렇기에 저렴한 가격에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파일코인의 위치는 AI와 더불어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파일코인 홀더분들께서는 데브 서밋 내용 주목해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폴리곤입니다. 폴리곤이 9월 16일까지 드래곤 프루츠라는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에는 크게 3가지의 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에는 크게 2가지의 개선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GK EVM의 확장성 솔루션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확장성 솔루션 개선은 드래곤 프루츠 업그레이드에서 가장 기대되는 개선점 중에 하나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개선을 이뤄낸 이더리움은 높은 가스비가 가장 큰 단점으로 꼽혔고 이를 폴리곤이 레이어 2 프로토콜로서 등장하면서 확장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혁신적인 영지식 롤업을 기반으로 하는 솔루션이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영지식 롤업을 통해서 오프체인에서 트랜잭션과 스마트 계약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메인넷의 부하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더 빠른 거래 시간과 낮은 수수료로 유저들이 사용 가능하며 네트워크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개선점은 푸시제로 오피코드의 지원으로 폴리곤 GK EVM 메인넷 베타가 최신 솔리디티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푸쉬제로는 이더리움 상하이 하드포크에서 포함된 최신 EVM OP 코드입니다. 드래곤 프루츠가 적용되면 폴리곤 GK EVM 메인넷 베타는 최신 버전의 솔리디티로 업그레이드 되고 EVM과 롤업의 동기화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내용은 개선점은 아니지만 신뢰성과 연관된 부분이기에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진행될 드래곤 프루츠는 스페어 비트의 보안 감사를 통해서 신뢰성과 보안이 확인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보안 감사 결과 심각한 리스크나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해치는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 중에 발견된 중요하지 않은 리스크에 대해서는 스페어 비트에서 수정을 하였고 이번에 수정된 버전으로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진행될 폴리곤 드래곤 프루츠 업그레이드는 웹3 영역에서는 중요한 도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확장성과 보안 및 사용자 친화성을 해결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술의 새로운 표준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폴리곤의 더 빠른 거래 시간과 낮은 수수료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이더리움 또한 같이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폴리곤의 다양한 호재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트립이 폴리곤 네트워크에서 로얄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로얄티 프로그램은 항공편에 탑승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보상으로 NFT 카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프트 런칭 이후 2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등록할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과거의 스타벅스, 디즈니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번에 소개된 업트립까지 폴리곤의 네트워크의 사용처가 증가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호재 소식은 미래에셋 증권과 자산 토큰화를 위한 협력을 진행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금융 시스템은 증권을 구매하거나 매도를 하게 되면 최종 거래가 완료될 때까지 약 이틀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자산 토큰화를 통해 증권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시간은 거의 즉각적이며 이를 통해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미래에셋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폴리곤과의 협업으로 웹3의 채택을 가속화할 수 있고 해외 금융기관과도 상호 운용성을 확립하는 데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폴리곤은 다양한 파트너십의 체결로 확장성을 높여나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의 연도와 월별 수익률에 대한 자료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13년부터 23년 현재까지의 데이터가 집계되어 있는데 9월의 경우를 살펴보면 15년과 16년을 제외하고는 전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21년 9월에는 헝다그룹의 파산과 테더의 디패깅에 대한 불안감으로 5.2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비트코인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을 보면 39.93%가 상승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2년 9월에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모든 투자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암호화폐 시장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2.8K에서 18.8K까지 하락했고 이번에도 보시면 10월 달에는 5.56%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20년에는 27.7%의 상승, 그리고 19년도에는 10.17%가 상승, 2017년에는 47.81%가 상승하는 등 9월에는 대체적으로 하락하고 10월에 들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년에도 9월 현재는 하락을 기록하고 있지만 10월에는 과거의 경험을 비춰보면 상승 랠리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0월에 큰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일정 중에 하나는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일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0월 16일부터 10월 17일간 미국 월가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의 결과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SEC가 그레이스케일에 패소하면서 현물 ETF를 과거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반려하기는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10월 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라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지만 혹시라도 10월 달에 반려가 되더라도 구체적인 반려안이 나온다면 보완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빠르면 내년 1월 달에 현물 ETF가 승인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처럼 현물 ETF의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10월 달에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3년 올해 비트코인의 50%가량에 가까운 상승은 블랙록의 현물 ETF 신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물 ETF를 신청한 모든 운영사 중에서도 가장 큰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블랙록의 경우에는 현금 운용 금액이 무려 9.3조 원에 달합니다. 9.3조라는 규모는 미국 GDP의 34%, 그리고 중국 GDP 대비 47%에 해당되는 큰 금액입니다. 블랙록의 자산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이 될 경우 유동성의 증가와 더불어서 기관의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시세는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는 과거의 2017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자금 세탁의 지표다라는 표현으로 비트코인을 크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23년 6월 15일 CNBC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황금이다라고 비유하면서 코인베이스를 커스터디 기업으로 선정하며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월가의 움직임이 점점 현실화되면서 한 발짝씩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블랙록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뱅가드 그룹과 피델리티도 ETF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피델리티는 블랙록과 같은 시기에 현물 ETF를 신청해둔 상태이고 뱅가드는 아직 현물 ETF는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뱅가드는 비트코인 채굴 회사인 마라톤의 대주주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라이엇 블록체인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 지분 비율을 점점 높여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상승할 것이냐 라는 문제로 접근해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가져온 자료는 17년부터 20년까지 SEC의 의장을 역임했던 제이 클레이튼이 발언한 내용이 흥미로워서 가져와 봤습니다. 제이 클레이튼은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며 상품이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은 불가피하다라고 말하면서 승인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월가의 투자사들이 ETF의 신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미국 대선 주자들의 암호화폐 지지가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이 클레이튼의 지원 사격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고 SEC는 리플과의 소송에서 패배,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에서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앞으로 SEC의 무분별한 규제가 없는 상황 속에 놓인 암호화폐는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은 몰라도 비트코인만큼은 장기적인 투자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